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거 좋은데 연구기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이런 내용의 정부 입법 예고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 SBS의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 국민적 지지 속에, 국민적 동의 속에 청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라면서 발표했던 그 입법 예고안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이제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냥 제가 쉽게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청으로 승격하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비감염병을 다 맡고 있었는데 감염병만 맡게 하겠다. 비감염병은 복지부로 이관시키겠다. 그리고 그 밑에 국립보건연구원이죠. 치료제, 백신, 그다음 유전체 연구하는 복합적인 의과학 연구를 하는 국가보건원을 보건복지부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와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은 지자체에서 다 그 지자체 보건소들이 역학조사하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청을 별도로 둬서 그런 지역에서의 검역활동, 방역활동도 질본이 키를 잡고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쉬운 건데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뭡니까? 그 연구기관,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부로 갖고 가면 질병관리청 이름만 청으로 승격되는 거지 정작 중요한 연구기관,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이 감염병이 왜 생겼는지도 조사하고 그걸 복지부로 갖고 가면 질병관리청은 정작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유기적으로 연계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질본 내부에서 더 큰 논란은 그것보다는 감염병과 비감염병은 분리될 수 없는데 감염병만 보게 하고 비감염병은 복지부로 딱 분리를 시킨 거죠. 질본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청에 승격을 대기 위해서 내부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7개 국가 질병관리 전문기관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핀란드 등 7개 국가를 다 조사했는데 어느 나라도 만성병과 감염병을 분리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이번 코로나19를 보시더라도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이에요. 병은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병을 분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걸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질본 내부에서는. 근데 이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로 옮긴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함이다. 폭넓게 그러니까 보건원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만 보는 게 아니라 비감염병 이런 것도 다양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를 감염병만 보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논리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급기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이 입법 예고안, 조금 전에 조동찬 기자가 설명했던 그 입법 예고안에 혹시 복지부에서 우리의 이익,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좀 챙기자. 질병관리본부를 떼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는데 그 상황에서 혹시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된다. 이런 복지부의 어떤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가 들어갔던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거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질병을 조절하는 거죠. 감염병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질병을 조절하는 중에 감염병이 일부분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감염병만 따로 떼서 할 수가 없죠. 연구를 같이 해야지만 우리가 질병을 조절할 수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병은 일부분이지만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기존에 질병이 있던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서 하는 건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건복지부에 사실은 복지와 보건은 대단히 다른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이 이 감염병 센터와 같이 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이나 명칭도 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 보건복지 그러니까 복지는 우리가 복지를 얻는 거고 보건은 건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 건강 쪽은 질병 쪽과 같이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더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셨네요. 차라리 보건복지부를 분리해야 된다. 보건부
복지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헬스하고 다르잖아요. 보건과 복지는 사실 다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히 사는 거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뭐 보건부 복지부 떼내는 방안까지는 아니고 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서 청으로 승격시키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정작 아까 조동찬 기자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이 연구 기능을 보건복지부가 갖고 간다는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허울뿐인 청 승격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과정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어떤 얘기했을까요?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하는 그런 역량들이 좀 더 커져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또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료 감염에 대한 문제들, 예방 접종에 대한 안전성, 기준 관리, 또 백신 수급 관리에 대한 그런 기능들도 좀 늘어나야 되고 또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질병 부담이 되고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에 대한 영역들도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정리해서 행안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사실 이렇게 어떤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데 전혀 구애받지 않고 차분하게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설명을 했네요. 이게 사실 앞부분의 얘기를 예. 들으면 조금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앞부분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가는 것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전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선 방금 만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에 대한 영역들도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감염병만 봐야 되는데 감염병은 분리했잖아요. 예. 말이 안 돼.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체 워딩을 읽어보면 정은경 본부장의 워딩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가는 건 맞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청에서는 감염병의 검역과 방역 이런 것들을 정책 연구하는 감염병 연구소를 두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간다는 건 정부에서 어쨌든 안을 냈다는 건 이미 협의가 있었다는 거고 네. 협의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그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질병관리청에도 별도의 감염병 연구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밝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해석의 여지도 있는데 근데 내부에서는 어떤 시각도 있냐면 정은경 본부장님의 그 워딩을 그러니까 보면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역학적인 연구 모델링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각 감염별로의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역학적인 그런 연구 기능이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염병의 어떤 역학적인 연구로 약간 좀 제한을 뒀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지금 조동찬 기자가 얘기한 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과 관련해서 뭐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동찬 기자가 잠깐 그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좀 더 확인을 할 겸 그 부분에 대해서 강민석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말이죠. 교수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지시를 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정책 결정권자이기도 하고 말이죠. 대통령으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사실 그 감염병을 검역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가 수행이 돼야 돼요. 이 질환이 어떻게 오고 이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려면 근데 기초 연구와 백신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기초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연구소가 하나도 없이 검역만 하는 기관으로 만일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료진들이 원하는 거는
충분한 인력과 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과 거기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을 하게 되면 정말 우수한 연구진들이 나는 정말 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싶어. 난 정말 어떤 인류에게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걸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예.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연구를 할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에 잘 못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가고 싶은데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런 기반을 이번에 만들어 달라고 의료진들이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 연구소 이상에 가는 그런 좀 탄탄한 연구기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의 아마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의 비상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 이런 질병관리본부 같은 방역 당국이 주도권을 쥐고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정부도 있고 네. 가령 보건복지부. 그럼 정부적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정부적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현실을 몰라서 그러세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예방을 하고 싶고 치료를 하고 싶은데 외부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죠. 그럼 의료진으로서는 이것이 옳은 일인데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방을 하자. 이번에 이런 감염병을 조절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독립적인 우리의 권한이 필요하고 의료진의 정말 의지로 의료진이 하고자 할 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그런 연구소뿐 아니라 이런 감염병 연구소 그다음에 질본이 정말 좀 보건복지부 못지않은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이 된다면 명실상부 보건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질병관리청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률안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갑 교수님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자주 나오셨고 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독립성도 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감염병 쪽을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이런 만성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는 감염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염병과 만성병이 또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질병도 많은데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그런 관리 기능 자체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적으로는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려가 되죠. 질병관리청이 정말 감염병 또한 이제 여러 질병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된 개편안을 봐서는 질병관리청이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어서 일단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정돼서 질병관리청이 정말 질병관리청다운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다운 질병관리청이 돼야 한다. 이재갑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동찬 기자가 아까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 네.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만성병과 감염병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은경 질병본부장 본인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금 어제 브리핑에서 그것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예. 그건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거는 조동찬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까? 이건 제가 취재한 내용이고 예. 그런데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을 준비해서 한 달 그보다 더 오랫동안 예. 준비를 해왔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만성병과 감염병이 분리돼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 그것도 어쨌든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물론 그 그러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정은경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립보건연구원이 좀 폭넓게 좀 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연구관과
질병관리 내부본부 의견들도 있었는데 다만 감염병과 비감염병을 구분하는 것에선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정은경 본부장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2차관 소속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 입장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찬성을 했다. 그런데 국민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 안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거는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은경 본부장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했는데 국민들,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동찬 기자의 지금 방금 설명을 저희가 보다 더 정교하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정경윤 기자의 뉴스 리포트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 내용을 기사를 써서 조금 전 3시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 정경윤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소속 연구기관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되면서 복지부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기능이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의 인력은 160여 명, 예산은 1,5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염병 연구소를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조직을 확대할 경우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초기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숙고한 끝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조직을 보강하고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게 분명히 기사에 드러났고 말이죠. 이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면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160명, 예산 1,500억 원이 줄어든다.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인력도 줄고 예산도 줄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으로 승격되는데 예산이 줄고 인원이 준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부에서도 국민들께서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테니 어떤 논리를 갖고 왔겠죠. 그 논리가 뭐냐면 감염병과 비감염병을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비감염병을 복지부로 이관시키고 감염병을 키웠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 보이지만 감염병 자체를 키웠기 때문에 키운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내부나 아니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감염병과 비감염병 자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예. 다른 나라 어떠한 나라도 이거 자체를 분리해서 감염병을 다루지는 않아. 질병을 다루는 거지 감염병과 질병은 분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를 이관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은경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요건 조금 이견이 있어요. 연구소는 사실은 장점은 있어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감염병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그 이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동찬 기자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딱 이해가 되네요. 질병관리본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게 하면서 청으로 승격시키고 더 책임 있게 또 권한을 갖고 하게 하면 되는 건데 왜 또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비감염병 복지부로 떼내고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문제가 비롯됐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연구소라는 건 사실 질본 밑에 있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호흡기지만 모든 질환이 감염병이에요. 예. 모든 질환이 감염병에서 발생을 하고 우리가
암 환자들도 감염병으로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연구소뿐 아니라 모든 질환은 그냥 질본 산하에서 질병 연구를 할 수 있게 좀 폭넓게 지원을 해주시고 다른 보건 문제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고 이 연구 인원이나 인력이 배정이 안 되게 되면 질본을 절대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만큼 정부의 입법 예고안도 본질적으로 내용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이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하나 더 한번 혹시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이번에 이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도를 할 수 없는 건 그런 물증, 근거를 취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센터장이라든가 긴급상황센터장 정말로 전문성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수장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행정고시 출신들이 이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게 대한 논란은 뭐죠? 저게 반드시 의사나 박사가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공무원이 행식 출신 공무원이라도 저 분야에서 5년이나 10년 정도 하셨다면 그분도 충분한 전문가가 될 겁니다. 저런 중요한 자리를 저 밖에서 다른 일을 하셨던 분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나 아니면 저기서 5년, 10년 오랫동안 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하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렇게 순환보직하는 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로 정리는 됐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서 복지부나 행정안전부에서도 혹시 조금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안을 만들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시 입법 예고안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떤 내용들 저희가 지금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 말고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정비가 됐으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이제 백신 개발이나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 기초 연구가 너무 약해요. 약하고 그것이 단기로 끝나기 때문에 많은 중요 연구 인력들이 흡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전문가가 가게 되면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러겠죠.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자리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정말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이 가게 되면 그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 연구라든지 기초 연구 그런 게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서 바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적 지지와 동의, 바로 이것 때문에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바뀌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그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언론이 또 관련된 보도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결과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동찬 기자, 오늘의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다단계 판매 회사인가요? 그 부분에서 또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단계 판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제까지 199명이 관련자인데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4명이 더 나왔죠. 어제 기준으로 따져서 더 추가로 토탈 13명인데 이분들은 고령자예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이태원발, 쿠팡발 하더라도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분은 노령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령자들이 주로 많다라고 조동찬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쿠팡 물류센터, 이태원, 또 쿠팡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다 지금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젊은 분들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지금은 이제 모임에 연세 있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제 별로 중환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확진자만 느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요양원부터 이런 다단계 쪽에 여러 연세 있는 분들이 모이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망자가 또 나오실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지금 여러 군데를 보면 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확인을 좀 해봤는데 아마 뭐 검사를 조금 뭐 안 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라서 어느 경로에 겹치지 않더라도 누구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증상이 있거나 걱정이 되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나 133 연락이 오는 분만이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의사 입장에서 이분은 굉장히 강력히 코로나19가 의심이 될 때만 그러니까 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래도 나도 조금 증상이 있고 느낌이 안 좋다. 검사를 받고 싶을 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검사를 일반인들이 가서 일부러 받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의심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지만 우리가 무증상 감염이나 증상이 생기기 전에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는 8일부터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무료로 검사를 해주기로 시행하기로 네, 됐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예. 근데 그걸 133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 8일부터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는 8일 다음 주부터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검사를 해줄 수 있다. 두 분과의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말이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정의경 본부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깜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장 싫다. 깜깜이 감염. 이 얘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경 본부장 브리핑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실은 깜깜이 감염입니다. 하지만 이런 깜깜이 감염이 위험한 것은 이런 감염들이 취약계층인 고령자, 또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데로 전파돼서 이런 고위험 어르신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폭발적인 그런 환자 발생으로 이어져서 의료 대응 체계와 의료 자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